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30분 동안 한국의 지방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2021년도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대 조인권입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 목차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재정 주체, 한국의 중앙정부 재정, 한국의 지방재정, 그리고 한국지방재정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국가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과 국가 발전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경제 활동을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조세, 세외 수입, 부담금, 기금 수입 등으로 이렇게 한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재정 규모는 이러한 정부의 경제 활동을 화폐 단위로 측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수입과 지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재정 주체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가재정은 중앙정부 재정이라고 하고 지방재정은 다시 지방교육재정으로 일반 재정과 교육재정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국의 재정은 중앙정부 재정, 지방정부 일반 재정, 지방교육재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지방교육재정은 교육비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 예산하고 지방 일반 재정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정부 재정 역사를 살펴보면 해방 이후에는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도 일어났고요. 그래서 중앙정부 재정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금으로 이렇게 전비를 조달을 했고, 그리고 경제가 나빴기 때문에 세입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후 복구랄지 지출 수요는 많아서 적자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재정법은 돈이 남게 되면 빚을 갚는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60년대 군사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를 하였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재정을 이용을 합니다. 즉 60년대 70년대 한국의 재정은 한국 경제 발전의 책임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은 60년대부터는 일제강점기 때의 그런 예산 제도를 없애고 한국 실정에 맞는 재정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70년대 들어와서 제1, 2차 5.1 파동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를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세제를 개편해서 재정 정책을 위한 수입을 확충을 했고 특히 1977년도에는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도입을 해서 이제 한국 재정 수입을 크게 확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발 위주의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심해지게 되고 8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 재정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안정적인 그런 재정 정책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중반에 소위 3조 호황으로 이제 높은 경제 성장률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재정은 지금까지의 개발 정책에서 소득 분배, 지역 형평성을 신경을 쓰는 데까지 확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조 호황으로 높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국세 수입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이제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자라는 주장이 많아서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이제 앞두게 되고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그런 정책이 실시가 됩니다. 즉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80년대 중반에 3조 호황으로 이제 중앙정부 재정이 풍족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풍족해짐에 따라서 이제는 눈을 성장뿐만 아니라 복지와 분배 측면에도 눈을 돌리게 되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한국의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위 IMF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는 경제 위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과감한 계획을 해서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공적 자금의 손실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부담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많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큰 사건이 발생해서 한국 중앙정부 재정은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많은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앙정부 재정은 일반회계하고 기업특별회계가 5개가 있습니다.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 양국관리, 조달, 책임운영기관 5개가 있고요. 기타 특별회계가 15개, 기금이 17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 재정 규모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큰 성장을 이루었고 특히 88년도 이후부터 급성장을 하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중앙정부 수입은 총수입과 총지출이라는 개념으로 재정 규모를 잡고 있는데 최근의 특징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총지출이 총수입을 크게 상회하는 그런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총수입 중에서 국세의 수입은 약간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아직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 부담률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 재정 현안 중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 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있고 채무의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고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한국의 국가 빚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 빚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 중앙정부 재정을 설명한 이유는 한국의 지방재정에서는 지방 국가로부터의 이전 재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한국의 지방재정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의 중앙정부 재정은 최근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총 지출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재정 수지가 악화돼서 이제 앞으로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지원이 옛날처럼 넉넉하지 않을 그럴 전망에 있습니다. 지방정부 역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교육비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제 243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양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고 특별회계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그런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지방정부 구조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43개의 22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서 총 243개의 지방정부가 존재하고 있는데 각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비 특별로 운영되는 교육청은
공무원 소속이 국가 공무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세출도 국가정부, 국가재정, 중앙정부의 지출과 맞추어서 부문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은 큰 흐름에서 본다면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260조에 해당하는 재정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 지방교부세라는 돈이 52조, 국고보조금이 약 75조 해서 127조 정도가 중앙으로부터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즉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고,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용도를 지정하여 주는 돈인데 지방정부 세입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 재정의 악화는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악화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서 재산과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아직까지는 세입 감소에 대한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반면 국가의 법인세는 2017년대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표시한 지방재정 규모는 50년대 이후부터 표시를 한 것인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1956년도 재정 회계연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 일제강점기 때 사용되었던 회계연도를 이제 1월 1일로 변경시키는 과정에서 56년도 회계연도가 자동적으로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재정 규모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중앙정부 재정이 확대가 되고 이렇게 지방정부 재정도 확대가 됐는데 최근에는 그 거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그런 신장 속도를 보게 되면 국세의 신장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제 국세 수입은 정체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 지방세는 아직까지는 집값의 인상으로 인해서 세금의 감소가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수입에서 지방세, 교부세,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즉 지방재정 전체 세입 규모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지방세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녹색이고 국고보조금은 노란색입니다. 최근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고보조금의 크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국고보조금이 지방교부세를 상회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방세를 보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일제강점기 때에 적용되던 제도를 그대로 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지불 표준으로 징수하는 호별세 및 거기에 대한 부가세가 약 40%를 차지하였고요. 지금의 재산세인 가옥세와 가옥세 부가세, 취득세 등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제 세제 개편을 하면서 지금처럼 취득세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1961년도까지는 지방세 비중은 국세와 비교할 때 약 10%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서 지방세의 비중은 이제 작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세제 개편을 통해서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을 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크게 이렇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국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행을 위해서 재원이 많이 필요하게 돼서 이제 어떤 다시 지방세의 비율을 낮추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1980년대 말에 가면 다시 20% 정도의 지방세 비율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를 탈피해서 1961년도에 최초로 지방세의 한국적인 틀이 갖추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요 이제 세제 개편을 보게 되면 이제 1973년도에 주민세가 신설되었고 그 다음에 1984년도에 담배 판매세, 담배 소비세가 신설되었고요. 1990년도에는 종합토지세가 시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1991년도에는 이제 지역개발세가 신설되었고 1999년에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의 일부를 주행세로 신설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지방교육세가 신설이 되었고 농업소득세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레저세가 경주막군세가 레저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이 됐고 지방세목이 11개로 단순화되었습니다. 한국의 지방조정제도는 대도시 중심의 그런 지방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방재정의 불균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국고보조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고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사용 용도를 지정한 그런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교부세는 부모님이 자녀한테 주는 용돈으로도 볼 수 있고 국고보조금은 책값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지방양여금 제도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방에게 재원 이전을 하여주는 그런 규모로서 2005년까지 5년에 폐지될 때까지 지방재정 사업, 특히 도로건설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된 그런 재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지방양여금에 포함된 재원은 지방교부세에 포함이 되었고 도로부는 약 8,500억 원이 계속 수년 동안 지속해서 그 사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도입이 되었고 이것은 정부의 변동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 명칭이 계속해서 변경이 돼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는 1951년도 임시지방분여세법으로 출발을 해서 내국세의 2, 3%의 비율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지방에 내려보내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 변화에 따라서 그 수준이 약 20%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지만 국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실행을 위한 재원 마련 때문에 이 1972년도 8월 3일 날 11%로 크게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1982년에 부활이 되면서 내국세의 13.27%를 지방에게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그런 제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은 계속 인상되어 왔고 현재는
19.24%가 바로 지방 교육세, 내국세의 19.24%가 지방 교부세에 재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총 지출과 여기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그리고 교육에 보내는 교부금을 합하게 되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약 30%의 돈을 이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에게 이렇게 돈을 또 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순계 규모에서 재정 규모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는 263조입니다. 여기에서 교육청으로 의무적으로 전출해야 되는 돈이 약 10.7조입니다. 즉 이것은 지방교육세랄지 담배소비세의 4.45% 그리고 지방 광역자치단체의 그런 일반 세금의 일정률, 서울 같으면 10%, 경기도면 5% 정도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전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재원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재량에 의해서 교육청에게 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21년도는 약 3조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총 교육청의 지방자치단체는 13.7조 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약 5% 정도의 돈을 교육청한테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요약을 하게 되면 국가가 지방한테 주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지방교부세, 내국세의 19.24%를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국고보조금이 있고요. 국가가 교육청에 용도가 용도 지정이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내국세의 20.79%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내고요. 이외 교육세의 일부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한 보조금으로 내려보내서 누리과정이라는 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한국의 지방재정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각 정부별로 광역자치단체의 본청에 해당하는 예산 규모를 그린 겁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광역자치단체의 비중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이 나타나 있고 다른 본청의 경우에는 이제 그 증가 속도가 이렇게 좀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정부가 재정분권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이제 주로 지방소비세의 재원이 이전이 되고 지방소비세는 광역자치단체 세금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가 재정분권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 혜택의 수혜자로서 서울과 경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지방 재정의 앞으로의 과제는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한 관심을 끌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현재 계속 지방 재정분권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기초자치단체도 이제 지방소득세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도시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서 특례시 인정을 받아서 어떤 광역으로 보내는 지방세를 일부를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에서는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의 지방재정의 형평성 문제는 크게 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 재정의 악화는 지방정부 채무, 부채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돈을 제대로 이전을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돈을 마련을 위해서 이제 차입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부채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관리 제도의 강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한국의 지방재정의 현상,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